안녕하세요, 덱스티브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W211이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서 심심하던 찰나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차일 것 같은데 03년식 CL65AMG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차량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병행 수입한 차량이고요. 한 4년 전에 차주가 물 건너 해외에서 차를 수입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주 멋스럽죠. 차가 6000cc V12 트윈 터보에 거의 한 600마력에 육박하는 과거 파가니 존다에 들어갔던 엔진을 탑재한 AMG 모델입니다. 대부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왜 저런 차를 자꾸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를 계속 이게 자주 바꾸고 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끝판왕은 올드카를 구매해서 소장하는 게 일단은 마지막 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주도 이 차 외에도 다른 차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라요.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원래 얘는 원 컬러는 이제 실버 컬러인데 여기다가 막 랩핑도 해놓으시고 막 백밀러도 도장도 하고 이런 데도 막 도장을 하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바디와 원래 오리지널의 느낌을 다시 살릴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작업을 조금 이제 부탁을 하셨고요. 지금 차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오고 시운전을 해봤더니 엔진 체크 등도 들어오고 지금 트렁크도 안 열리고 막 좀 총체적으로 좀 막 이상해요. 앞에 헤드램프도 한쪽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리스토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차량은 이 차 같은 경우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차인데 전장도 길고 이때 당시에는 요즘같이 이제 모노코크 방식이긴 하지만 프레임 자체가 거의 강철판이라 거의 탱크 같아요. 그리고 실제 신차 가격도 한 3억 원이 그 당시 넘어가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거의 슈퍼카급의 달하는 차량인데 좀 아무래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신차들보다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기 때문에 에이 저 차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나 해외 여러 포럼에서도 벤츠 전문점으로 이제 정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 만져보고 싶은 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외관이나 실내를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 이제 2탄으로는 항상 하듯이 진단기로 체크해서 엔진 트러블 코드는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또 작업 범위 한계 때문에 또 저희가 친한 정비소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수리를 할지 그 방향을 한번 결정해서 나가볼 생각입니다. 일단은 키 보시면은 전에 있던 우리 티마 PD가 가지고 있는 W211보다도 더 구형 느낌이 물씬 풍기는 키죠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은 87,000 정도밖에 안 탄 어찌 보면은 키로수는 적은 차량인데 이런 것들 키들이 좀 후락해서 요거는 서비스로 하나 선물해 드릴까 하고요.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랩핑들을 다 뜯을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뜯기죠, 그죠?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뜯는 게 참 이게 일인데 요거를 이제 원래 바디 컬러가 깨끗하잖아요, 그죠? 원래 바디가 사고도 하나도 없는 차고 깨끗하게 탔던 차기 때문에 원래 바디를 그대로 살릴 거고 요 미러도 시그널 분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도장해서 이 바디 원래대로 살리고요. 이런 부분들 랩핑하면서 랩핑하기 어려우니까 도장을 해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원래 있던 실버 바디로 바꿀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뜯으면 꽤 깨끗해요, 바디가. 자,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바디 정리하고 듀얼 폴리싱 한 후에 유리막 또는 티타늄 코팅제를 한번 입혀서 원래 바디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생각이고요. 지금 보다 보면 이런데 랩핑하면서 좀 이렇게 꼼보지거나 이런 거를 샌딩을 해놨네요. 이런 것들 광택으로 잘 살려서 일단 최대한 복원하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. 또 봐야 되는 거는 이 휠을 마이바흐 정품 휠로 꽂아놨는데 어찌 보면 아주 멋있는데 어찌 보면 이 차에 약간 스포츠성이 가미된 차의 바디와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요거는 차주하고 좀 협의해서 마이바흐를 처분하고 마이바흐 휠을 처분하고 다시 이 차에 맞는 AMG 휠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. 근데 이건 제 의견이지 차주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 머플러 팁만 한 건지 하체를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머플러 팁을 칼슨 걸로 이제 해놨어요. 그래서 실제 시동 걸어보면 아주 배기음이 우렁찬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한번 봐서 좀 깨끗하게 원래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. 지금 트렁크가 좀 문제예요. 트렁크가 안 열린대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느 순간 되면 언젠가 잘 타던 차가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지는데 진짜 트렁크가 원래 전동 트렁크인데 이게 안 열리죠.
제가 볼 때는 이 쇼바가 지금 힘이 없어 보여요. 쇼바가. 그러니까 쇼바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그냥 그죠? 닫혀져 버리죠. 그러니까 찡 하면 얘가 쇼바 힘으로 싹 올라가야 되는데 유압으로. 그다음 얘를 닫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 이렇게 닫혀버린다. 그지? 그래서 이게 트렁크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요거는 부품을 공수해서 한번 교체해보고 쇼바만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렁크가 들려서 이 트렁크 리드를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하죠. 모터부가 손상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갔으면 정말로 조금 부품가가 아주 후덜덜합니다. 가스리프터 한 짝에 어제 검색해봤더니 한 13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국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올드카들은 사실상 W201처럼 좀 차가 많이 판매됐던 차들은 그나마 우리가 수리하거나 하기에 좋은데 그렇지 않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수리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에 따라서 정비 비용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 이런 몰딩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살리는데 만약에 좀 봐서 랩핑을 뜯다 보면 분명히 칠이 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1번 좀 골치 아픈 일인 것 같고요. 이쪽은 지금 이런 바디 몰딩들이 이때 당시 차들은 다 있는데 잘 붙어 있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또 이거를 원래 크롬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랩핑한 거겠지? 랩핑한 거 같네요. 얘도 다 떼어서 원래 컬러로 다 돌리는 거. 아씨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다. 그 다음 이런 몰딩들 보시면은 저쪽이었나? 이쪽 운전석 도어 보시면은 랩핑하면서 몰딩을 띄었다가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 키로수는 적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플라스틱 핀이나 키들이 부러진단 말이에요. 그죠? 부러져서 이 키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파손이 돼가지고 결합이 안 되니까 여기 뭐 글루건인지 실리콘인지를 덕지덕지 붙여갖고 했는데 보기가 너무 싫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좋은 명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점검해서 원복을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이걸 뛸 수 있으면 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이 루프 스포일러. 이 차하고 너무 안 어울려 나는. 그죠? 약간 조금 좀 촉발나는 것 같아서 저건 띄고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얘도 보니까 랩핑한 거라서 봐서 별로다 그러면은 떼어버릴까 합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차주가 뒷유리 열선이 파손됐나 뭐 아무튼 깨졌나 그래가지고 뒷유리를 아마 중고로 어렵게 구해가지고 교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중고 유리에 썬팅지가 보라색으로 퍼플 아주 보랏빛 감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썬팅지 뛰는 김에 전체를 다 제거해 주길 원하세요. 그러니까 어차피 세컨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실내 쪽에 대한 뭐 틴팅의 역할보다는 완전히 처음 출고됐을 때 그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할 거고 실내 같은 경우는 차를 잘 깔끔하게 타시는 분이라서 그래도 얘도 뭐 한 03년이니까 얘는 더 오래됐네. 18년? 욕 같네요. 18년 정도 된 차인데 뭐 실제 뭐 가죽이나 이런 트림들은 깨끗한 편이에요. 그래서 클리닝 한번 해주고 예전에 여기 이제 랩핑을 했던 건데 랩핑을 뜯다가 제대로 안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뭐 우드가 조금 약간 크랙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할 거고요. 시트도 보면 약간 번질번질하죠. 지금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시트가 좀 약간 조금 유분기가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. 트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 가죽들은 다 우리가 APC 하고 뭐 습식 청소기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서 실내만큼은 아주 컨디션을 높여보자 라는 게 일단 이번 목적이고요.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어우 웅장하네요 소리는. 그죠? 아주 좋습니다. 다시 시동을 좀 끌게요. 시끄러우니까. 문제가 뭐냐면 엔진 체크 램프가 최근에 들어왔다고 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단 한번 해볼 건데 제 예상은 점압 플러그, 점압 코일, 점화 계통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운행을 하고 오는데 차가 약간 실화가 있는, 그러니까 그 기통 쪽이 뭔가 그 실린더 쪽이 뭔가 제대로 폭발하지 못해서 약간 노킹도 생기고 실화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점화 계통 쪽 점검해서 그쪽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체수가 많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점화 플러그도 24개나 들어가는 차예요. 이 차는.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만 해도 후덜덜 하겠죠. 아마 그냥 일반 사설 업소 가셔도 뭐 한 플러그까지 하면 한 7, 8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정도로 일반 우리 그때 간단하게 자가 교체했던 W201보다는 훨씬 더
분해해야 될 것도 많고 조금 까다로운 차량이고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막 코일이라고 하는 코일 부분이 그때 W21처럼 하나씩 빠진 거라서 하나 고장나면 하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얘는 12개씩 묶여 있어요. 코일 팩이라고 해서. 근데 그 코일 팩이 중고로도 구하기가 좀 어렵지만, 중고로 구한다고 해도 뭐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정품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국내는 분명히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, 제가 아까 대략 구글링해서 검색했더니 한쪽 뱅크 쪽 라인만 한 세트에 3,480달러, 그러니까 약 한 370만 원, 뭐 배송비까지 하면 한 400만 원 돈 된다. 헐.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제가 볼 때는 두 쪽 뱅크가 다 나간 것 같진 않아요. 다 나갔으면 차가 이렇게까지 이동을 하지 못했으니까. 근데 한쪽 뱅크 나가면 한쪽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진단기를 찍어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 거지만, 만약에 플러그의 문제만 있다라고 해서 몇 번 실린더의 실화만 감지가 된 거면 다행이지만, 만약에 한쪽 뱅크, 한쪽 실린더의 라인이 뭐 쭈루룩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리비 폭탄도 조금 감안해야 될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시동을 걸면 헤드램프 쪽이 한쪽이 전공 경고등이 들어와요. 그래서 지금 라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뜨거든요. 지금 보면 체크 엔진도 들어오지만 라이트가 또 뜨라고는 안 뜨네. 우측 램프 쪽이 고장났다고 경고등이 아까 들어왔었는데 문을 닫았나? 조금 있어야 됐나 보네요. 아무튼 그래서 우측 램프가 지금 들어오지 지금 나오죠. 로우빔 라이트, 체크 라이트에서 이 같은 경우 지금 제 생각에는 HID 벌브 또는 발라스터 문제일 것 같은데, 벌브는 예전에 손을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발라스터 문제일 거다. 그럼 발라스터도 무지하게 비싸다. 큰일 났다는 거죠. 그래서 W21에 비해서 뭐 엔진에 크게 뭐 데미지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미션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평소에 정비도 좀 자주 하시며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,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다. 그리고 그 소소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. 부품 수급을 한다고 해도 정비성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, 뭐 실내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태리 오리지널 알칸타라로 딱 돼서 확실히 1억짜리 W211 2350과 또 3억이라는 그 금액 차이 때문에 이런 소재들을 많이 써줬고, 이런 대시보드도 보면 다 재질이 우레탄이 아니라 약간 나파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의 가죽을 소재를 썼고요. 얘도 리얼 우드가 적용됐고, 근데 이 우드는 정말 조금 스포츠 감성이 있는 차량과 어울리지 않게 조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고 뭐 차주도 동의를 한다 그러면 바디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랩핑을 한다든지, 아니면 아예 블랙 유광으로 해서 피아노 블랙처럼 요즘 나오는 차 느낌으로 랩핑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자신 없어요, 사실은. 왜냐면 성격이 급해갖고 하다가 막 집어 던지기 때문에. 아무튼 그렇고, 뭐 기본적으로 뭐 도어 클로징이나 이런 것들 이 시대에 있는 뭐 이 옵션은 뭐 다 있던 W11에 있던 옵션과 비슷한데, 이제 이러한 버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고, 뭐 이런 컵홀더는 그때 있던 W11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좀 조금은 틀리죠. 그리고 뭐 이런 콘솔들도 보면 이렇게 이 보시면 차주분의 이 정리 정도를 보시면 그죠, 깜짝 놀랄 정도로 오와이어를 딱 맞춰서 이런 차는 참 정말 만지기가 힘든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여기도 위쪽을 열면 그때 했던 것처럼 노키아 핸드폰인가요? 차량용 카폰이 달려 있습니다. 거의 쓰지는 못하죠 지금. 그다음 뭐 SBC, ABC 관련된 ABC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조절하는 밸브들, 스위치들. 그다음에 얘도 헤드레스 탁 제끼는 거 되고요. 뭐 여러 가지 이런 스위치들이 배열이 기존에 있던 W1하고는 약간 틀립니다. 지금 이쪽 보니까 이쪽에 헤드라이트 스위치 끼는 부분이 이 당시 벤츠들이 대부분 뭔가 실내 클리너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약간 녹아버리는 증상이 생기는데, 안타깝게도 이 차는 개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OEM 파츠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복원하고 싶으면 이거는 국내 센터에 재고가 없을 거고요. 해외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, 그러니까 해외 배송을 통해서 아마 이 파츠를 찾아가지고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것도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교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통풍도 있고 다 기능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고요. 일단 또 한번 볼까? 엔진 한번 볼까요? 엔진은 한번 바짝 열어서 봅시다. 해도 뭔가 정비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한
90도 본닛을 열고 보니까 03년식 18년이나 된 차량인데도 엔진이 꽉 차고, 그죠? 뭔가 이 커버 자체가 카본으로 막 되어 있고, 왜 덜렁덜렁하냐 근데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봐야겠네.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, 얘는 그때 있던 W11처럼 그냥 간단하게 정합 플러그 교체하기가 좀 어려워요. 분해해야 될 것도 좀 있고, 얘가 이제 코일을 점화시키는 컴퓨터인데 ECU 같은 거죠. 얘 하나, 이쪽 실린더, 이쪽 실린더. 그래서 얘는 24개의 정합 플러그가 달려있어요. 한쪽에 12개씩. V10인데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. 그래서 다 리스토어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도 난 다 닦고 싶긴 한데, 이런 거 닦고 뭐 이런 것도 다 닦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한 6개월, 1년 걸리겠는데 이거 다 하려면.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아무튼 간단하게 외관은 이런 정도로 볼까요? 뭐 브레이크도 사실 그러니까 아까 휠을 왜 바꾸려고 했냐면, 저는 여기 보면 AMG 전용 6피스톤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이질 않아. 여기 캘리퍼가 있는데 이 캘리퍼가 딱 보여야지 AMG의 느낌이 팍 날 텐데, 이 휠이 마이바흐 휠을 꽂다 보니까 조금은 갇혀 있는 듯한 느낌. 그래서 더 이제 일단은 랩핑한 걸 다 제거하고, 그다음 원래 있던 컨디션, 이런 바디 컨디션들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이건 차주랑 한번 이야기해서 뭐 대품할 수 있으면 대품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한번 구해서 어울리는, 원래 제가 볼 때는 오리지널 휠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칼슨 휠이 그 전에 꽂아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그게 더 저는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두 번째 리스토어를 한다고 했더니 의뢰가 들어온 차가 조금은 듣도 모도 못한 어려운 차, 빡신 차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차에 대한 것들을 이제 틈틈이 좀 해보고, 뭐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하던 일을 좀 하다가 머리 식힐 겸 한 번씩 이 작업장에 와서 한번 만져보도록 하고요. 일단은 뭐 랩 벗기고 뭐 바디 듀얼 포리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,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엔진의 컨디션을 정상화 시키는 거. 두 번째 뭐 저런 트렁크라든지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다 개선하는 거. 그다음 저기 있는 뭐 헤드램프 같은 경우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저런 것들 이제 교체하는 거,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요. 뭐 일단 근데 부품이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순서는.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 해서 지금에 있던 이 모습이 약간 뭐 배트맨 차 같기도 하고 약간 불에 그을린 차 같기도 하지만, 저는 솔직히 무광 래핑이 가끔 이쁘기도 하지만 자주 보면 실증이 많이 나는 컬러거든요. 그래서 이 무광 래핑지를 벗겨서 원래 실버 바디가 얼마만큼 영롱한 색깔이 나올지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일단은 외관과 실내에 관련된 간단한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성, 그 다음 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앞으로 이 차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지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이 차 끝나면 순차적으로 또 의뢰 받아서 저희가 뭐 스케줄 봐서 차주분들과 협의해가지고 아주 영상 촬영 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뭐 실 부품가와 뭐 약간의 수고비 정도만 받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덱스TV였습니다.